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성분을 다 찾아 드시는데요. 그런데 시중에서 면역력이 좋다는 성분은 소용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. 오늘은 암 환자에게 진짜 중요한 면역력이 뭔지,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, 정상훈 원장입니다. 암 환자에게 면역력 굉장히 중요하죠. 제가 10,000명 이상의 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. 맞습니다. 모든 병의 근원은 내 몸이 약해져서, 즉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면역력과 암 환자에게 필요한 면역력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. 근데 그러면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어요? 일단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항상 우리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이 결국 면역력을 올리는 그 지름길이다 라고 항상 좀 설명을 드립니다.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고, 수면,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고, 설사나 변비로 인해서 화장실의 그런 습관들이 뒤죽박죽이 되고,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.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이 기본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의 면역력도 올려나갈 수 있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혹시 화장실을 잘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, 이거를 저는 일단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환자분들께서 면역력 관련해서든 암 치료에 대해서 어떤 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,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. 그래서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하고, 잘 주무시고, 화장실 가시는 그런 부분들만 원활하게 될 수 있어도 훨씬 더 원활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.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,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,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시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안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. 반드시 옵니다. 근데 그때 사실 집에서 혼자 그 기간을 시금전폐하고 누워만 있음으로써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외롭고도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의 어떤 그런 처방, 전문적인 설명,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현명하게 같이 세우면서, 그래야지만이 또 다음 스텝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근데 그러면 그 면역력은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어요? 일단 면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포괄적이니까 암 환자분들께서 집중하시면 좋은 것을 좀 후보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항암 치료나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, 특히나 호중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, 이 백혈구 수치가 부족해지게 되면 평소 같으면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감염들도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백혈구 촉진제 주사, GCSF라고 하는 주사제를 쓰기도 하는데, 이를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감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GCSF 호중구 촉진제 주사를 맞고 나면은 골수 기능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온몸의 통증, 근육통이나 뼈 통증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진통제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은 아끼지 마시고 일단은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그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. 그것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면역항암제라는 약제인데요. 면역항암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, 기존의 고전적인 항암제들은 좀 더 이 항암제 자체가 암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면, 면역항암제는 몸에 들어가서 약 자체가 암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몸의 면역세포들을 부르고 이 면역세포들이 직접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잠자코 있어서 암을 공격하지 못했던 세포들도 암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면역항암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면역항암제는 항암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암의 종류에 따라, 그리고 병의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후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쓰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내 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로 쓸 수 있는 후보인지 그것은 교수님과 꼭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
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신, 저희 예방접종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. 어르신들 많이 맞으시는 폐렴구균, 독감 백신, 그다음에 요즘 또 많이들 맞고 계시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, 그다음에 파상풍. 이 백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암 치료 과정에서 약해져 있는 면역력 때문에 외부의 그런 병원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등에 취약해짐으로써 암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또 힘든 상황이 좀 올 수도 있고요. 또 암 환자분들 중에서 맨발 걷기나 뭐 황토길 걷기 이런 것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맨발로 걸을 때 혹시라도 이제 파상풍 주사 맞으신 지 이제 5년이 경과했다 하면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활동들을 하시는 게 면역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, 유산균이 저희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.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.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, 암 치료 과정에서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에는 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산균을 좀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백신이라는 게 어쨌든 그 병에 바이러스를 조금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바이러스를 암 환자분들한테 주입을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? 이제 바이러스 그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독성을 빼거나 아니면 조각을 내가지고 그 일부분만 이제 주입을 해서 항체를 생성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, 보통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 생백신은 사실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. 사백신,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바이러스, 죽은 세균의 그 사체들을 통해서 넣어줬을 때 그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반응을 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암 환자분들께 위험성 없이 할 수 있습니다.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은 그 부분을 이제 전문의가 체크해서 투여를 해드릴 거고, 동네 의원에 가셔서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그 항암 치료 중이심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그 비타민 C나 면역 주사 같은 거 암에 좋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좋은가요? 흔히 알려져 있는 종류들 중에 고용량 비타민 C나 셀레늄이나 글루타치온, 티옥투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C도 복용하시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, 고용량 비타민 C나 셀레늄, 글루타치온, 티옥투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항산화 치료도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콩팥 기능도 좀 잘 봐야 되고요.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를 결핍증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독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비타민C 시작 용량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용량까지 끌고 갈 것이냐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의료인에게 받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이모신 알파나 그다음에 그 겨우살이 추출물에서 주사제를 만든 암노바, 미슬토, 이스카도, 이런 주사제들에 대해서도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문헌들이 있기는 합니다. 아직 표준 치료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줄 정도의 근거는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도 환자들의 각 상태에 맞춰서 같이 주치와 상의 후에 시도를 접근을 해보는 것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적절한 그 규칙적인 운동,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, 건강한 식습관, 보조적이라고 항상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정상훈 원장님과 함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,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사실 이 면역력이라는 게 특히나 우리 암세포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 혼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, 저희 영상을 보시고도 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제가 진료를 받으려도 되니까 편하게 상의해 주시면은 같이 고민해서 댓글 달아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정상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